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어제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요. 어제는 마눌님께서 요리하신다고 좀 도우라 그래서 하루 종일 마눌님 돕다가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월요일날 공부해야 되는 심리학 공부방을 오늘 올려드리게 됐네요. 다들 그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조금 힘들고 조금은 우울할 수 있는데요. 다들 기운 내시자고요. 어차피 또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갈 테니까요. 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에고, 에고, 자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소크라테스 때부터 시작한 담론이죠. 사실 거대 담론입니다, 이건요. 네. 물론 자아를 강조했던 이 어떤 이 그리스 철학,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종교를 강조했던 중세 시대에 오면서 자아는 좀 영역이 좀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어떤 신의 뜻 뭐 이러면서 뭐 종교의 윤리가 전체 사회를 이제 지배하는 이제 그런 세상이 펼쳐졌죠. 그러고 나서 뭐 칸트라든지 이제 이런 철학자들 그리고 이제 사상가들이 어떤 개인의 인식, 그다음에 자아의 주체, 자유의지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는 혁명이 일어나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발전과 어떤 번영을 이루게 됐죠. 그래서 과거의 시대에는 사실은 자아를 상당히 강조했죠. 어떤 주체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서양 철학사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 강조를 많이 한 이제 그런 이론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그 현대 사회에 오면서부터는 자아가 너무 그 팽창돼서 그리고 너무 과해져서 사실은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힘든 이제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됐고 또 우리가 그렇게 병들어 가고 있는, 예, 그래서 자아라는 것이 무조건 무슨 이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내려놓아야 될 존재 아니면 탐진치 삼독의 근원, 예, 이것만은 아니다. 칼융 선생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융 선생이 제안하는 그리고 정의하는 자아에 대해서 오늘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아는요 일단 에고라고 하죠. 에고는 나, 아이, 예, 아이를 상징하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이 칼융 선생은 영혼의 우주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하는 것이 자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칼융 선생은 이런 표현도 썼죠. 자아가 지구고 자기가 태양이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아가 이렇게 빙빙 돌게 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문 아니면 지구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리고 어떤 뭐 종교적인 그런 명상이나 이런 데서는 그 아이와 코끼리로 많이 비교하죠. 그리고 심리학에서도 내면 아이, 내 마음속에 아이가 하나가 있다. 근데 그 아이는 천방지축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명상에서 보면 종교에서 보면 아이와 코끼리를 비교할 때 저 아이가 결국에는 에고가 되는 거죠. 네, 자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칼융 선생이 그 제안하는 자아는요, 일단 자아와 의식이 참 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아와 의식이 그냥 한 세트처럼 움직여요. 물론 자아는 무의식도 포함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의식을 더 중심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자아는 의식의 중심을 형성하고 이것이 경험적 성격을 구성하는 한 자아는 의식의 개인적 행위의 주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해되실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자, 그 다음에 또 의식은 자아보다 더 큰 범주다.
그리고 자아와 자아가 아닌 부분도 포함한다. 이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의식한다. 예, 의식하는데 이 자아가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죠. 그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은 어디로 가요? 무시로 가죠. 그죠? 자아가 받아들이는 것만 가지고도 의식은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의식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만드는 것이 이 의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칼 융 선생은 동물도 식물도 의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환경을 관찰하고 반응하니까요. 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의식은 사상, 기억, 정체성, 환상, 감정, 이미지, 말로 분리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거는 이론상으로 가능하지 실제로는 어렵다, 이렇게도 표현했고요. 네, 자, 의식이 먼저 자아보다 선행돼서 움직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자아가 의식의 중심이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의지적 자아, 의지적 자아는 의식의 중심 초점을 만들고요. 그리고 또 영구적, 그러니까 자아가 어떤 안정된 일관성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의지적 자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 칼 융 선생은 자아가 없는 의식,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짧은 순간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칼 융 선생은 어떤 창조적인 그리고 더 발전적인 자아를 강조했지, 이렇게 동양에서 강조했던 무아, 어떤 자아가 없는 의식을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인정은 했죠.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건 이 무아가 아니라 유아인데, 그 유아가 정말 값어치 있는, 가치 있는 그런 것에 의미를 두는, 유아론을 강조하신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아는 의식 안에 내용들을 보유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죠?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 책임. 우리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반영을 중지함으로써 의식에서 어떤 그 내용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거는 칸트의 인식론에서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그죠? 실제로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에 따라서 내용을 파악한다, 사물을 인식한다. 그것이 이제 칸트의 인식론. 그래서 빨간 안경, 파란 안경,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죠? 또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 자아가 결국에는 이렇게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이거를 또 내보내기도 하고 제거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아는요, 또 에너지의 중심축을 이룹니다. 그래서 의식의 내용을 순서대로 배열도 하고요. 또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에너지를 동원하기도 하죠.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그 정신적 결심,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 거, 어떤 깨어남, 그죠?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몸이 일으켜지게 하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탐진치 삼독의 근원이 아니라 이기심의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이타심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죠. 그리고 자아는 개성화의 중심축이 되죠. 이 개성화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에 집중하면서 의식적 행동을 통해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아는 자기 방어와 번식, 창조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아를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또 자아는요, 한계를 좀 질 수 있죠. 왜냐면 정신과 환경에 따라서 이 자아의 자유의 한계는 지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또
동물도 인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동물의 인식과 인간의 인식은 차원이 좀 다르죠. 동물의 의식이 좀 저차원적이라고 그러면 인간의 의식은 좀 고차원적이죠. 그럼 그 고차원적일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칼융 선생은요. 자,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언어 능력을 통해서 나에 대한 객관적 표현이 가능하다. 인간은요. 그리고 인간의 의식은 자기 반추 기능이 있다. 그래서 반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의식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한 예는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3인칭 표현을 합니다. 하연이가 배고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아이가 한 2살 전후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배고파요 라고 바뀝니다. 이것은 자아의 표현을 1인칭 대명사를 씀으로써 자기에 대한 객관적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식, 의식, 이것을 훨씬 더 발전시키는, 동물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자아와 몸에 대해서 칼융 선생은 관심을 좀 가졌어요. 왜냐하면 자아는 결국에는 정신과 신체 모두를 포함하게 되거든요. 네. 물론 이 신체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신체 그 자체가 자아는 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몸의 이미지이지 몸 자체는 자아가 아닙니다. 자아는 몸과 일치를 경험하고 그러나 자아가 경험하는 것은 결국에 정신적인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어딜 걷고 산을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자아가 그걸 해낸 거잖아요. 경험했죠. 근데 결국에 이 자아가 몸으로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건 정신으로서, 자아는 정신으로서 느끼게 된다. 이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거기다가 조금 더 이제 칼융 선생답게 이 자아를 정신과 신체의 결합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 정신이라는 것이 마음이나 영의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의 이제 어떤 신비적인 초월적인 그런 능력,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몸을 치유하는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칼융 선생이 그런 것에 어떤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그런 것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일부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암세포가 줄어들고 아니면 요기들, 그러니까 요가 수행자들이 어떤 자신의 체온을 바꾸고, 네, 아니면 기묘한 동작들을 해내고 이런 것들을 어떤 자아의 어떤 그 능력으로 설명을 한 거죠. 왜냐면 자아는 이렇게 정신과 신체를 다 결합시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이 공통 분모, 이 교집합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어쩌면 자아이지 않겠냐. 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요. 자아는 의식에 의해 제한되고 무의식을 잠재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런 예들은요, 우리가 이제 그 의식이 자아 분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우리 운전할 때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은 핸드폰을 하고 이렇게 그죠? 카톡 다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운전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잠깐 분리된 겁니다, 이게. 의식, 자아는 카톡을 하고 있고요. 의식은 운전하고 있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잠시 잠깐이라도. 네. 이것이 이제 가벼운 해리성 상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아와 의식은 어느 정도 분리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건 자아의 성장은 충돌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럼 충돌은 무엇이냐? 환경과의 충돌로 발생하는 적당한 갈등과 좌절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갈등, 공경, 고뇌, 슬픔, 고통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그 창조 에너지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칼융 선생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두려움 없이 도전해 봐라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셨죠. 물론 너무 어린 시절에 유아일 때 학대를 당했거나 아니면 성적 외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이 뭐 그 아주 좋은 충돌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평생 어떤 뭐 해리성 장애라든지 아니면 심각한 정신적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이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데 거기에 맞는 갈등, 충돌은 분명히 더 발전적인 나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융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년기에 사람들은 대부분 자아를 크게 생각하고 멋있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이런 걸 갖고 있대요. 그리고 어떤 외부 사회의 통제라든지 사람 타인에 의한 통제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데요. 그런데 중년기를 접어들면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최악의 적이고, 그리고 가장 냉혹한 비판가이고 가혹한 임무 부가자라고 느낀대요. 여기서 자기 자신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자아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유의지, 어떤 자아의식에서 시작된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삶보다는 어떤 근원의 힘, 그리고 정말 어떤 연결성, 초월성,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자기에 더 집중하는 삶,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조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를 외면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라는 그 에너지가 그 빛과 그림자처럼 양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쫓아가게 되는 자아를 쫓아가게 되면 사실은 삶이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조금은 이게 욕망에 휘둘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아는 이렇게 좀 그 배려의 대상, 그리고 관심을 둬야 되는 대상이지만, 근원적인 힘은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자기에 대한 어떤 에너지,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힘, 이거에 조금 관심을 갖자. 그래서 이 에고는 결국에는 영혼의 우주에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에고,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민이 많으시면 언제든지 060-700-4579로 전화 주시면 저희 타로스타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추석 명절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